안녕하십니까. 풍수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이 시간에는 풍수지리로서 경제, 사회, 정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경제 문제는 풍수지리적으로, 즉 풍수에서 바로 무엇을 추구하느냐, 운이라는 걸 추구하는 거죠, 결국은. 따라서 이 운이 좋아지게 되면 바로 그것이 경제다. 운이 좋아짐으로써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회와 정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화두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류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또 인류의 관심사라면 바로 운명일 것입니다. 운명. 그럼 운명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운명이라는 것은 한 글자로, 운을 한 글자로 얘기하면 운이 있다, 없다, 운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운명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것이 태어나서 우리 인간이 죽을 때까지 결정되는 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다가 사람이 그 결정된 운명에 어떻게 살아가다가 죽는가가, 이것이 가장 화두가 될 것인데요. 우리는 바로 인류는 이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연구가 가장 큰 화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풍수와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인간의 운명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동식물 등이 배태 과정이 부모의 염색체 수정으로 같은 종자를 번식하는 것이므로 부모와 자식은 한 물체의 분리체로서 동질성 물체입니다. 따라서 사람이나 동식물 등의 체내에는 전류가 있어 유통하고 있듯이 모든 물체에는 자체의 기, 전해질 액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체 유기설에 이미 잘 알려진 바대로 고대에는 자기의 원리를 이용해서 새와 폐철을 발명한 바 있고, 또 현대과학은 과실 내에 전해질 액을 이용해서 전자시계를 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체 유기설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바이고, 유해 또한 일종의 물체임으로써 유기하다, 기가 있다 하면 제한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조상과 자식은 한 물체에서 나온 분리체로서 부모의 기는 그 자식들에게만 통하는 것입니다. 이를 풍수지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동기가몽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제가 여기서 그 실례를 한 가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같은 물체로서 기가 통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이 풍수지리에 대한 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당시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 있게 안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기 어머님의 묘를 30년간 매장했던 묘를 이장할 경우가 생겨서 이장을 하게 됐는데, 그날따라 이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부모님의 시신을 잘 만지다가 이 오른팔이 툭 삐져서, 그것이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불쾌했기 때문에, 좀 뭔가 불미스럽기 때문에 얼른 뛰어들어가서 그 부모님의 팔을
그대로 잘 맞춰놨다는 겁니다. 그러자 약 20분 있다가 그 장소에서, 이장하는 장소에서 약 한 12km 떨어진 그런 곳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이 팔을 다쳤다고 말이죠. 팔을 다쳤다고 급히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아들이 15살이었었는데 그냥 그때 당시에 그 띠 작업, 잔디 작업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죠. 그래서 예감이 이상해서 이 친구가 그 시간이 몇 시쯤 되느냐 했더니 바로 그 시간이 자기 어머니의 팔이 빠진 같은 시간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하다 말고 부모님 묘를 이장하다 말고 병원에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친구는 일을 다 끝내놓고 그리고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녁 때 돼서 부모님의 묘가 마무리가 되고 또 제도 올리고 이래서 이제 병원에 가자고 얘기하니까 팔이 갑자기 아프던 팔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은 같은 물질에서 기가 통한다는 것이 그 제가 저한테 들은 말을 뭔가 거기에 있지 않는가 해서 저한테 와서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자손에게 운명이 영향을 미칠 뻔했던 거죠. 만일 그 부모님의 팔을 제대로 맞춰놓지 않았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자손이 팔이 아마도 좀 잘못됐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운명이라는 것이 바로 태어나면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면은 사람의 운명은 자기 선대 조상의 묘의 영향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태어났을 때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의 영향은 아니고 바로 선대의 조상의 묘의 영향입니다. 그렇다면 약 4대 정조부의 묘라고 봐야 되겠죠. 4대나 5대. 대개 태어났을 때는 조부님도 계시기 때문에 정조부나 고조모 묘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묘가 어떻게 결정을 해주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묘지란 그 길과 흉이 상반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길지란 이 혈을 말씀드렸죠. 6가지 혈을. 이 5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5혈에 조상의 묘가 매장되어 있는 것은 이 시신이 안온하고 따뜻한 그 기를 길지에서 발산하기 때문에 그 기가 직계자손과 통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기가 자손의 운명을 결정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상의 묘가 좋으면 자손에게 좋은 기를 주기 때문에 자손에게 운명이 좋은 운명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음기에 의해서 자손의 운명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길지라는 것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5가지 이제 지질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화혈, 건혈, 냉혈, 습혈, 수혈 이렇게 흉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에는 반대로 자손의 운명이 흉기를 받기 때문에 잘 결정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운명은 우리가 태어나면은 80%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80%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조상으로부터 결정돼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음택의 그 영향은 바로 태어나기 전의 학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주팔자, 이것은 바로 음택의 영향이기 때문에, 조상의 영향이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의 학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음택은 조상의 묘의 영향이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의 학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은 양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택은 바로 양기를 이용하는 거죠. 따라서
태어나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양택이죠. 집이죠. 이 살고 있는 집에 따라서 또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터가 좋으면, 집이 좋으면 좋은 만큼 내 운명에 플러스가 되죠. 그렇다면 집이 나쁘면 어떻습니까? 흉터. 집터가 안 좋다, 집을 잘못 졌다, 이럴 경우 어떻습니까? 바로 흉한 영향이죠. 그러니까 운명의 흉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양택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양택은 우리가 판단할 때는 몇 퍼센트인지 아마 잘 모르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음택은 80%지만 이 양택은 길지만큼, 명당만큼 운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80% 이상, 100%, 200, 300%까지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양택은 플러스 알파죠. 그래서 이 길지만큼 좋은 운명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양택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태어날 때부터 좋은 운명으로 태어나야 그 사람이 또 결국은 좋은 운이 있기 때문에 좋은 길지, 즉 좋은 양택에서 살게 된다. 그래서 음택은 80%지만 또 결정된 운명에 따라서 재수가 좋아야, 운이 좋아야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 때문에 양택도 좋은 집터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같이 그래서 음택과 양택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결정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사람이 이제 성장하다 보면 이제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제 결혼하면은 부부가 되죠. 부부가 되면 바로 이 부부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운이 좋게 결정되면 또 부인의 운에 따라서 제 운명이 플러스가 될 수가 있고 또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운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운명의 영향은 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호래비 팔자라고 합시다. 제가 호래비 팔자라고 그러면은요, 팔자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이 부인이 죽을 운이 아니라도 90%는 사망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개 보면 4사람이나 5사람 중에 이 살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살격. 이 살을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그 성행위로서 기가 통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가 그런 혼자 살 팔자, 살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그 운이 안 좋을 때에 그 살이 있는 기간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부인이 거의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또 얘기하면 우리 흔히들 과부팔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남자가 또 운명이 죽을 운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여자에 의해서 살을 맞아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이 2사람 내지 3사람까지도 사망하는, 그러니까 이런 그 흉한 운명을 만나게 되면 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명은 이 내용을 잘 알게 되면 그런 사람에게는 결혼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그 흉한 일을 벌어지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게 좋죠. 이런 사람 경우는 예를 든다면 종교로 말하면 뭐 스님이나 또 신부나 또 신부나 이런 데에서 종교 활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팔자가 이제 이런 사람은 되게 또 그런 길로도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운명이 또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다시 운명의 영향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조상의 영향을 받고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태어난 이후에 또다시 받아요. 또다시 받는 원리가 뭐냐면은, 자, 저는
증조부 묘에서 결정됐다고 그랬습니다. 제 운명은. 그렇다면 부모님이나 조부님이 돌아가시거나 또 묘를, 조상의 묘를 이장했을 때에는 그 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증조부 묘라 그러면 1대에 30년씩이면 4대면은 120년입니다. 자, 120년 된 묘는 100년 이상이 되면 매장되는 시신이 거의 그 시신이 썩어서 기가 많이 빠진 상태죠. 기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기가 전달되는 기가 자손한테 약하단 말이죠. 약하면 아무래도 영향을 덜 받는 거죠.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매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얼마 안 된 묘에서는 매장되는 시신에서 왕성한 기가 발산하겠죠. 이 왕성한 기가 직계자손과 가기 때문에 다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의 영향은 바로 기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바로 윗대 부모님의 영향이 왕성한 기를 많이 주기 때문에 다시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바뀌는 운명은 사주팔자에 나오질 않습니다. 태어날 때는 이미 정해져서 태어나지만 그 후에 바뀌는 운명은 사주팔자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를 풀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아주 운이 좋은 때인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바로 조상의 묘를 이장을 잘못됐다든가 매장했던 묘를 파서 화장했다든가 또 부모님 묘를 흉기했었다든가 이럴 때는 다시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된 운명이 바뀐다. 즉 우리가 팔자 소환이다. 팔자는 못 속인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말도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왜냐? 바로 팔자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다. 사람 10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러한 경우가 흉지에 있던 녀를 다시 길지를 이장하면은 또 길지만큼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팔자에는 없어도 다시 좋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는 상당히 이 과학적인 그런 말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운명에 미치는 그 과정을 이제 과학적으로 좀 입증한다면 상당히 좋은 학문이라고 저는 좀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화두가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가 태어난 이후의 학문만 할 게 아닙니다. 제가 보건대 우리는 인류가 지금까지는 태어난 이후의 학문만 했습니다. 이젠 태어나기 전에 학문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나 좋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모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양택은 태어난 후의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운명은 4가지의 영향을 받는다. 근본적으로는 태어날 때 80% 결정되지만 다시 태어난 이후에 양택에 의해서 또 운명이 달라지고 또 부부의 운에 따라서 사주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또 그 이후에 태어난 이후에 조상 묘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운명은 4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본적으로 인류의 그 화두가 있다면 바로 인류의 관심사가 있다면 이 운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것일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이라고 한다면 한 글자로는 운이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또 운명이라고 하면 살아가는 각본이다. 즉 살아가는 과정이다.
태어나서 어떻게 죽을 때까지 결정되는 것을 운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운명이라는 것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인간이나 이 건물이나 모든 것에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라는 것이 모든 그 만물에는 다 있다. 그리고 인간의 운명은 바로 은택에 의해서 80%가 결정이 된다. 즉 조상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는 또 양택, 집터에 의해서 그 운명이 또 달라진다. 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부부가 이제 성장해서 결혼하게 되면 부부에 따라서 또 운이라는 게 거의 변화가 있다. 또한 태어난 이후에 조상비에 의해서 다시 또 운명이 결정된다. 이와 같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 다 적용이 받기 때문에 운명은 이와 같이 네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감청을 해봐야만 그 사람의 운명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